자, 먼저 파일에 새 파일 파트 확인 눌러주시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얘도 평면도, 그러니까 정면에서 스케치를 좀 잡아주세요. 정면 스케치. 그 다음에 원점을 어디다 둬야 되는데, 도면상에는 원점을 왼쪽 하단 모서리에 두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모델링 작업하기 되 불편해서 우리는 원점을 그 중심선 위치에 맞춰서 좀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 위치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심선이라는 거는 거기에 원을 하나 그릴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원을 그리기도 애매하게 해놨네요 지금. 30파일짜리 원을 하나 그릴 수 있겠다. 30파일짜리 원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죠. 여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당장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고, 이제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원 하나 또 그려야겠네요. 원은 30짜리 원이 또 들어가네요. 요 원점, 솔리드 상의 원점과 이 오른쪽의 원점은 수평 개념으로 잡아주셔야 되겠고, 잠깐만요. 이건 도면을 좀 무서워. 자, 정면도랑 평면도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면도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받침대에서 받침대 왼쪽이지, 왼쪽 받침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오른쪽 방향으로 중심선까지 거리가 40mm가 나와요. 40mm고, 그 다음에 모델링하고 받침대의 거리가 10mm가 나와 있고,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제 여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걸 보조선 역할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와 이 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30mm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30. (30mm)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가 이제 55가 나오는 것 같아요. 55. 자, 그러면은 자, 두 개 값이 85죠? 85에다가 R값 15 더하면 100에, 그 다음에 양쪽으로 10mm 더하면 전체 거리가 120 나오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120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위치를,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40mm가 나오네요. 40mm가 나오고, 그 다음 반띵해서 한쪽 방향으로 20mm씩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R50의 문제인데, 이게 R50이 또 애매하게 또 되어 있네. 또 잠깐만요. 그 R50이 있잖아요. R50 지시선이 거기 보면 여기 바닥에 이렇게 깎인 부분이 있잖아요. 깎인 부분, 이 깎인 부분 기준으로 뻗어 나와요. 그러면은 그 R50의 중심점이 요 라인과 일치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라인은 지금 거리가 얼마냐면 38 정도 거리가 나오잖아요. 38. 그러면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38 나누기 하면 19mm 정도 나오겠죠. 19라는 이 보조선을 하나 그려주셔야 되겠고, 요거는 이제 보조선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사각형 그린 건데, 사실 보조선으로 해 놓으셔야 되고, 얘는 보조선으로 바꿔주시고,
38짜리를 띄운 거예요. 양쪽으로 38인데 그거를 한쪽 방향으로 19mm만큼 띄워 놓은 거고, 거기에 이 3.5를 하나 그려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3.5로 그려 주시는데, 이 3.5가 크기는 50이라는 거죠. R50짜리 크기를 하나 그려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원호의 중심점이 이 아까 그렸던 19mm와 같은 라인, 그러니까 일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정확하게 완전 정의가 돼요. 지금 도면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치수상을 뽑아져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요게 이제 완성이 돼야지만 여기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R50짜리 또 얘도 마찬가지로 3.5를 하나 그려서, 또는 원을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얘는 여기 그려놓고 이 원호와 이 원호가 탄젠트, 그 다음에 이 원과 이 원호가 탄젠트 개념으로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R값 또 마찬가지로 50 주셔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원호 형상이 나오는 거죠. S라인. 이렇게 해서 이제 자르기 들어가가지고 잘라주시면 돼요. 필요 없는 부분. 1차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대칭 복사하시면 돼요. 요소 대칭 누르셔가지고 이 S라인만 찍어주시면 되겠죠? 두 개만. 그 다음에 대칭 기준은 가운데. 자, 가운데 중심선을 찍어야 되는데 중심선이 없네요. 그럼 다시 나오셔가지고 보조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중심선에다가 이렇게 가운데다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러니까 보조선 하나 있어야 돼요. 대칭 복사하려면. 그래서 요소 대칭 들어가셔서 다시 얘랑 대칭, 요걸로 대칭이다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과정이 떴죠? 초과정이 떴을 때 당하지 마시고요. 밑에 초과정의를 누르세요. 초과정의 글자, 빨간색 글자를 누르신 다음에 거기 진단 버튼 눌러주시고, 진단. 그 다음에 여기 동의안만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해결돼요. 그 다음 확인. 그러면은 초과정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너무 이런 거에 너무 부여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자르기 들어가가지고 여기만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바탕은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돌출을 시켜야 되는데, 돌출. 근데 주의할 점은 각도가 들어가요. 측벽에 9배. 몇 도가 들어가냐면은 100도니까 90배면 10도씩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돌출 높이는 최대한 높게 한 30 정도 줄게. 30mm만큼 띄워주시면 되겠고, 그럼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 자, Z 플러스 방향으로 돌출. 높이는 30mm 주시고요. 그 다음에 9배 10도 주시면 되겠어요. 다 됐어요. 확인.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스왑 커팅,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그걸 진행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윗면이 되겠죠? 윗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아이고, 잘못 잡혔어요. 다시. 윗면에 스케치. 얘는 3.5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3.5. 자, 도면을 보시게 되면 요 양쪽 끝점에 치수가 안 들어가 있으면은 무조건 원호의 중심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얘로. 지금 보면은 양쪽 끝점에 높이가 안 들어가 있죠. 지금 도면상에, 전면도상에. 그러면은 중심점을 가지고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최대 높이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23mm가 아마 최대 높이 값냐고 가운데 보시게 되면
섹션 A-A를 보시게 되면 23mm가 최대 높이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보조선 하나 그려 주셔야 되고, 요 높이가 23mm예요. 이 보조선 하나를 그려 놓으시고, 이 보조선과 이 원호가 탄젠트로 묶어 주시는 거고, 그 상태에서 R값을 기입하세요. R값은 얼마냐면 120R. 그리고 선이 늘어나야 돼요. 바깥으로 이렇게. 아, 근데 지금 흔들리니까 잘 안 되네요. 그죠? 그럼 치수는 더 주고 할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치수는 또 하나가 또 있죠. 뭐가 있냐면, 거기 왼쪽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60mm가 있어요. 60mm. 받침대에서부터 60mm. 이제 여기는 받침대를 빼니까 50mm 넣어주시면 돼요. 치수 50mm. 여기 끝점과 여기 거리가 50mm다. 완전 정의가 됐고, 양쪽 끝점만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1차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다 되셨으면은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 자,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야겠죠.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서 마찬가지로 우측면 선택해 주시고 끝점 찍어 주시고, 작업면을 작업면이 완성이 되면 이제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여기다 또 스케치 잡습니다. 얘는 주의할 점이 뭐 상관은 없겠다. 하여튼간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윤곽 닫혀진 걸 써도 상관없고, 아니 면으로 써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면으로 좀 하겠습니다. 면으로. 왜냐면 이제 기능을 좀 설명해야 되니까. 어차피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병행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설명하다 보면 한 가지만 가도록 할게요. 자, 3.5를 또 마찬가지 그려주셔야 되겠고, 얘는 이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R값 120도 있죠. R값 120으로 해서 또 진행을 합니다. 사실 R값 120이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전으로 돌려도 상관은 없어요. R이 똑같으면. 근데 우리는 어차피 연습 개념이니까 수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0. 그리고 원래 구속을 먼저 줘야겠죠? 자, R값 12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안내곡선의 끝점과 이 원호가 일치. 그 다음에 안내곡선의 끝점과 이 원호의 중심점이 수평. 잡아주시면 또 이렇게 완전적인 원호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이제 수액곡면 만드세요. 수액곡면은 전 시간에 했었죠. 여기 커브에 가셔가지고 커브에 이제 수액곡면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형상, 프로파일과 경로, 안내곡선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 면이 완성되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는 자르기, 곡면 자르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곡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화살표, 이 방향이 윗방향,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르쳐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위쪽이 커팅이 됩니다. 1차적으로 곡면 커팅이 완료됐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새로 배울 거예요, 기능을. 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은요, 도면 보세요. 도면 보시게 되면, 섹션 A-A를 보시게 되면, 옵셋이라고 해서 옵셋.
옵셋 4mm라고 써있죠. 그게 돌출된 형상을 똑같은 이 면으로 4mm만큼 띄워놓은 상태로 깎아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작업을 하려면 이 면을 4mm만큼 띄워야 돼요. 4mm만큼 띄우는 게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 곡면 명령어 보시게 되면은 중간쯤에 곡면 오프셋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 자, 다시 한번 요거 그림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번째인데, 아홉 번째 곡면 오프셋. 이 면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붕 떠요. 10mm만큼 현재. 근데 우리 몇 mm 띄워야 돼요? 4mm. 그럼 4 하고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곡면이 두 개 생겼죠? 그 중에 우리가 뭐만 필요하냐? 위에 거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거는 지우지 마시고 숨기기에서 얘를 아래 걸 숨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4mm만큼 붕 띄운 곡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두 개의 형상을 그릴 건데, 뭐와 뭐를 그릴 거냐면, 그 평면도상에 보시게 되면은 맨 왼쪽에 파이 30과 가운데 파이 15가 있어요. 파이 30과 15 두 개의 원을 그릴 거예요. 그럼 얘는 스케치를 어디 잡을 거냐? 바닥면 스케치 잡고 컨트롤 8번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원을 두 개 그려요. 자, 가운데 원 하나 그려주고 옆으로 가서 또 원 하나 그려주고, 얘는 원 파이가 30파이, 얘는 원 파이가 15파이. 그 다음에 간격을 몇 mm 띄우냐면, 걔 둘 합치면 30mm 돼요. 여기 간격이 30mm 계산해 보면 30mm만큼 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완전 정의가 안 됐죠. 자, 완전 정의가 안 된 이유는 구속이 하나 빠져서 그래. 구속이 뭐냐? 이 원의 중심점, 그러니까 솔리드상의 중심점과 이 원의 중심점은 수평이다. 수평 구속 주시면은 완전 정의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고 얘를 돌출시킵니다. 돌출.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높게 돌출시키세요. 최대한 높게 윗방향으로 30mm만큼 해도 되겠네요. 30mm만큼 돌출시키시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곡면 자르기 들어갑니다. 또 이 곡면 선택해 주시고 화살표 방향 윗방향으로 확인. 그러면 이렇게 커팅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숨기기 해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상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거 있죠? 오른쪽에 원뿔 형상. 걔는 역으로 가야 돼, 역으로. 역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참조 형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바닥면에서부터 25mm 띄워야 돼요. 25mm. 이렇게 25mm 띄웁니다. 그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원뿔 영상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25mm만큼 스케치 잡아주. 응? 잠깐. 다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스케치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얘 이제 원을 그리시는데 원이 몇 파이냐? 10파이에요. 10파이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얘도 치수 기입해 주셔야 되는데 치수를 기입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 원하고 얘 거리가 25mm니까. 그 다음에 이 원점과 얘가 또 수평 구속이고 완전정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도면상에 있는 치수를 기준으로 현재 모델링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 볼 때 똑같습니다. 도면상의 치수대로 하셔야 돼요. 다 됐으면은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 도출하시는데, 얘는 역방향 굽해 주셔야 돼요. 역방향 굽이 몇 도 주셔야 되냐면 22도 줘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굽해라고 하죠. 이렇게. 그리고 거리는 짧게 주세요. 10mm 정도. 10mm 짧다. 근데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라 수압이 안 맞는 것 같아. 수압에 지금 안내 곡선이 R120으로 하니까 똑같은 영상이 안 나오는데, 이건 제가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요거랑 20mm 정도 내리세요. 20mm 각도 22도로 해서 20mm.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돌출된 거고요. 도면을 보면 여기가 더 튀어나와 있죠, 위로. 도면상을 봤을 때는 도면하고 지금 우리가 모델링 만든 거랑 뭐가 좀 안 맞아요. 이유는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여기까지 이제 완료를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R17, 자 섹션 A-A를 보시면 R17이 있죠. 거기를 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이게 작업 평면이 남아도 이렇게 막 어지럽게 나와 있잖아. 이런 거 다 숨겨주세요. 숨기기 작업 해주시고, 다 됐으면은 이제 여기 윗면에 또 스케치 잡습니다. 윗면 스케치. 정면 말고 윗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그다음 컨트롤 8번.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 원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원 하나 그려주시고, 파이는 34, 17 곱하기 2니까 3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점과 이 바닥의 거리는 40mm.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점과 이 X값의 거리는, 가로 거리는 30mm. 그리고 얘는 반띵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 자르기.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회전 컷 해주시면 돼요. 회전 컷. 그래서 여기 보면 회전 컷이라고 있죠. 회전 컷 이용하셔가지고 중심축.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R17도 마무리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 있냐면 양쪽 파인 부분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바닥면 잡고 높이를 띄웁니다. 몇 mm 띄우냐면 10mm 띄우셔야 돼요. 10mm.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서 바닥면 클릭하시고 위로 10mm만큼 띄워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또 스케치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얘는 대칭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선 하나 필요해요.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 가운데다가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보조선. 그 다음에 대각선, 사각형 하나 그려주십니다.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해야겠죠? 치수는 떨어진 거리가 몇 mm냐? 19mm. 그 다음에 요 라인에서부터 요 거리가 얼마냐? 8mm.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거리가 얼마냐? 35mm. 치수는 평면대 다 나와 있어요. 8mm, 35mm, 19mm. 그리고 코너에 필렛 좀 줄까요? 2mm?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2mm씩 주고. 다 됐으면은 대칭 복사, 요소 대칭 하셔가지고 요소 대칭 복사 다 선택해서 대칭 잡아주시고 확인. 이렇게 해서 대칭 복사까지 해주시면 돼요. 다 됐으면은 얘를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컷, 윗방향으로 관통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작업은.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필렛만 주시면 돼요. 필렛은 받침대 그려놓고 필렛 합시다. 받침대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작업 다 끝내놓고요. 다 됐으면은 이제 바닥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각형 그린 다음에 받침대 그릴게요. 받침대는 가로가 120mm, 세로가 80mm, 그 다음에
반땡이니까 40mm. 그 다음에 요 거리가 10mm.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높이는 10mm.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신 게 뭐냐면 여기 모서리 알 빠졌어요. 모서리 알이 얼마 빠졌냐면 5mm가 빠졌어요. 5mm. 여기 5mm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얼추 다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빠졌냐면 여기 3mm가 빠졌네요. 또 3mm. 요 라인 3mm. 그러면 뒤쪽도 3mm 텐데 뒤쪽은 3mm가 안 들어갔네. 그리고 표기가 안 된 나머지, 여기 R2가 또 들어가 있네. R2가 여기 들어가 있네. 바닥 이쪽에. 여기 R2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R1로 마무리 지시면 되겠어요. 잠깐, R3도 들어갔네. 또 R3이 여기 들어가 있네. R3이 여기 바닥 여기 또 하나 또 들어가 있네요. R3 이렇게. R3 이쪽도 R3 이렇게. 도면을 유심히 보시면은요, R값 표기하는 게 보일 거예요. 한번 보시고, 그리고 표기가 안 돼 있는 부분은 다 R1로 마무리 지시면 돼요. R1. 이게 왜 R1로 하냐면요, 실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공하려면은 이 모서리 라운드가 좀 들어가 있어야지 가공하기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특별하게 이유는 없어요. 뒤쪽 집어넣으니까 생성이 안 되네. 뒤쪽은 취소할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R1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다 된 것 같아요. 다 됐으면은 색깔 입혀주시고, 그 다음 저장하시면 되겠어요.